여기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왔어요. 여기 좀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총 수익 금액. 자, 여기서 총 수익 금액이란 세법도 회계 장부에서 만약에 수익으로 적으면 세법도 요거 수익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법상 수익. 자, 여기 사업 수익 금액은 말 그대로 매출이에요, 매출. 우리가 매출을 세법에서는 수입 금액이라 하거든요. 사업 매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같은 거. 대신에 매출 내누리 같은 건 빼야죠.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이건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VIP 고객이시면 판매 장려금 돈으로 받으시잖아요. 그건 소득이 는 거죠, 여러분 소득이. 맞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세법상. 당연한 상식.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시험에 문장으로 내긴 하거든요. 여기 뭐냐면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시골 가면은요,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시골이면 딱 땅 이렇게 있어. 내 땅, 갑땅, 여기에 을땅, 그리고 여기 위에가 버스 정류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말 시골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요 갑의 을의 토지를 밟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실제로 막 이렇게 탕탕 밟는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토지를 나의 사용 수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부동산상 권리에서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이게 부동산의 권리거든요. 민법에서 나오는. 이걸 지역권이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한테 그러는 거.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많이 듣던 문구죠, 여러분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내 토지를 밟고 가지 못한다. 그냥 죽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 거의 여러분 가두리 양식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버스도 못 타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요, 내가 설정을 해요. 설정을 하면 내가 이 을이 내 토지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갑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그죠? 보호를, 우리 학원이 보호를 못 받겠네. 자,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갑은 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가로 돈을 지불을 해야죠. 맞죠? 그러면 을은 지역권을 설정을 해준 거죠. 설정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니까 요건 부동산상의 권리를 을은 갑한테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부동산 임대가 정말 부동산만 임대한다고 부동산 임대업은 아니에요.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줘도 그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요게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지상권은 요거예요. 지상권은요. 이건 토지고요. 요 토지는 을 소유. 토지. 을 소유예요.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냐면 당연히 토지의 주인이 되겠죠. 근데 갑이 와가지고 저기요, 거기 제가 혹시 당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될까요? 대신에 나중에 꼬박꼬박 우리가 뭔가를 좀 낼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운스 하시면 안 돼. 바운스 이렇게 춤추시면 안 돼.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장수원이에요. 아까 아시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거기 로봇 연기. 그죠? 제 로봇 연기죠. 자, 그럼 여기에 건물을 누가 세웠냐면 이 건물은 우리가 갑소유인 거예요, 갑. 맞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친했어. 막 을이 막 서로 간에 꽁냥꽁냥 하면서 형님, 뭐 아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게다가 둘이 싸웠습니다. 둘이 싸웠어. 그래서 을이 그러는 거예요. 갑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 토지에서 나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근데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면 갑은 짐 싸야 돼요. 맞죠? 짐 싸야 되니까 맨날 을 눈치를 봐야죠. 맞죠? 을이 막 이상한 거 시켜도 자 음식물 쓰레기 먹어. 네 먹을게. 죄송해요. 사례가 그렇게 하구나. 맞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토지 위에다가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과수원이면 우리가 수목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남의 건물 위에다가 우리 남의 건물 위에다가는 뭐야? 남의 토지 위에다가 네 우리가 그 수목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 죄송해요 권리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알죠? 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꺼져라고 해도 갑은 제가 왜래요? 나 저 지상권 설정했거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을은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고 요 갑한테 대가를 받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빌려주고 우리가 대가를 받는 거니까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사업소득이잖아요.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 근데 여기 공익목적은 뭐냐면 공익목적이 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뭐냐면 요 토지가 갑소유예요. 아이고야. 자, 갑소유인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해야 돼. 핸드폰 하면 여러분 와이파이 터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와이파이가 터지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지국인가? 중계기? 기지국? 용어도 무슨 좀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제가 아는 용어는 중계기 기지국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기지국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 개.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기지국이 저 그림 미포자니까 양해해 주세요. 기지국이야. 자, 요렇게 이제 KT나 요런 애들 있죠. 이동통신사업자가요. 요 갑 토지 위에 요렇게 기지국 같은 거 설치해야죠. 맞죠? 그럼 설정을 하고 갑한테 일정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건 공익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요 갑이요. 알죠? 그러면 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받는 거 있죠. 요 받는 건 나중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나중에 하시겠지만, 아이고야. 자, 기타 소득으로 되면은 요 갑이 만약에 통신 사업자한테 2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120만 원 빼줘요, 그냥. 비용은 좀 빼줍니다. 공익에 기여했으니까. 쓴 게 없다를 막 빼줘. 알죠? 근데 이쪽은 빼주는 게 없어요. 작정하고 우리 학원 없는 걸로 지금 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원장님이 하셔가지고 저희 학원이니까 좀 학생들도 놀라시기 때문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제 원장님이 오기 때문에 그죠? 배관 잘라가지고 원장님이 화냈거든. 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죄송해요. 그죠? 때려 부시는 그냥. 알죠?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동그라미 5번이 이거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보세요. 사업 관련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험 차익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용 자산이 불타가지고 보험금 받은 거예요. 그게 수익이 아니어야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니어야죠. 근데 수익이에요. 왜일까요? 왜? 심심해서? 아니죠.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적는다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용 관련 재산이 불타기 손실이 나기 전에는 보험료를 냈을 거고 화재보험료 같은 거 비용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근데 보험금을 그 사업용 자산이 불탔다고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그걸 과세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비용만 인정해주고 끝내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화재보험료 같은 거 낼 때 비용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이 나서 보험금을 받으면 수익으로 과세를 해야 똔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많이 틀렸었어요. 수익 아니지 이렇게. 아주 조심. 평상시에 비용 인정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가끔 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있죠. 이게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로 따지면 개인적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재고자산을 우리 집에서 소비하는 거.
아셨죠? 이게 뭐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좀 아니다. 백화점 법인이니까. 뭐냐면은요. 편의점 사장님 있죠? 편의점 사장님의 재고는 과자나 이런 것들이겠죠. 음료수. 맞죠?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서 까먹는 거야. 알죠? 나는 새우깡이 좋아서 막 새우깡 먹고 있는 거지. 편의점에 있는 거 막, 맛있다. 이렇게 새우깡이 젤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알죠? 그러면 이거를 제재를 하지 않으면 다 요따구로 사용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재고 자산을 자가 소비하게 되면은요, 그거를 판 것처럼 간주를 해버려요. 아셨죠? 그럼 당연히 장부에 수익 잡았을까요? 장부에 수익을 왜 잡아요, 여러분들? 내가 나 혼자서 열심히 까먹고 있는데 수익 머리 잡는데 그거 또라이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까먹고 있으니까 매출원가도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장부는 수익 안 잡고 장부는 비용을 안 잡았지만 세법은 그걸 판 것처럼 봐서 시가만큼 수익, 원가만큼 비용을 인정해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입시켜야죠, 여기는. 다 산입. 이해되세요, 여기? 예. 시가를 총 수익 금액의 산입. 뭐예요? 세법상 수익이 가산한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장부는 수익 안 적는데 세법상은 수익이 맞으니까. 그리고 장부는 비용을 안 적었다라고 하는데 세법은 비용을 원가는 인정해 주니까 그 차이만큼은 세법상 비용인 필요경비에 산입 넣어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유문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은 그냥 이렇게 생각 너무 어려우니까 뭐냐면 동그라미 8번은요. 우리가 그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자 중에 7,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차변대변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세무대리한테 맡기는 거 차변대 못 적으니까. 아시죠? 근데 7,500만 원이 안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그냥 간편한 장부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으면 내가 그냥 추계 신고라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신고해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그땐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라고 했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정도가 제일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총 수익 금액 불산입이니까 이건 세법에서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넣지 않는다니까요. 아셨죠? 이거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자, 여러분 보실게요. 여기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300원. 30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기 순이익 나오죠? 70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소득세를 할게. 법인세는 좀 그렇다. 지금 우리 소득세 하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사업소득금액. 자, 보세요. 뭐냐면 회사가 12월 31일 날 장부에 소득세 비용 잡죠. 맞죠? 그래서 소득세를 빼기 전 이익이 100원이고 소득세를 30원 추정해서 요 70원 단기순이익 나오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하냐면 12월 31일 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 30원은 회사가 추정한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은 많이 계상하려고 할까요? 적게 계상하려고 할까요? 많이 계상하려고 세금 좀 덜 내고 싶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계상하려고 해요. 맞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요 법인세 비용은 적게 계상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미쳤나 봐요. 맞죠? 세금을 많이 내겠다라고 누가 계산을 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적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죠? 적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게 계산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5월 달에 신고할 때에는 이 회사가 기록한 소득세 3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세무서가 다시 구해야 돼요. 맞죠? 그럼 다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원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야죠.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 100원으로 돌려놓고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율 곱해가지고 요 3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이 70원 자체는 우리가 소득세 비용이 비용으로 차감된 후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요 70원이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100원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우리가 세무공무원이 세율을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세액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용으로 인정 안 하는 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 70원 자체가 우리가 회사가 소득세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숫자예요. 되세요? 차감한 후의 숫자인데 이 30원은 회사가 추정한 숫자지 우리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때는요. 요 3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70원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죠. 맞죠? 소득세를 비용하기 전으로 돌려놓고 요 100원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세무서가 얼마인지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필요경비 불산입 이 가산조정이잖아요. 30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으로 돌려놓는 거죠. 되셨어요? 조선말? 표정이 안 좋으신데? 한번 잘 고민해 봐요. 이거는 회사가 추정한 12월 30일 날 주주나 채권자한테 알려주기에 대략 30원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고. 맞죠? 이렇게 하면 아까 그랬잖아. 우리 세무조정은 단기순이에서 출발해서 세법상 소득금액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맞죠? 그럼 세법상 소득금액은 70원이 아니에요. 100원이 돼야 되죠. 왜 100원이 돼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요 3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100원으로 돌려놓고 계산해야 돼요. 이 100원으로 돌려놓고. 되세요? 100원으로 돌려놓으려면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산조정 30회가 100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표정 진짜 안 좋으시다 갑자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불러요.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게 환급이잖아요.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면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이거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고민할 게 아닌데. 많이 냈던 세금 돌려받아 주셨어요.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응?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사례 들어볼게요. 항상 여기 왜냐면 이거 실제로 나중에 법인세 실제 할 때도요. 만원섭 이익 아니야?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요. 술을 드셨는데 꽐라래 죄송해요. 여기까지. 술을 드셨는데 좀 취하신 거야. 아셨죠? 그래서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1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 내신 거 수표 100만 원짜리 이렇게 꺼내가지고 10만 원인 줄 알고 눈에 안 보여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좀 90만 원 많이 낸 거죠. 그게 이제 세금으로 따지면 과다하게 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술집에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10만 원인데요. 100만 원짜리 수표 내고 가셨어요. 90만 원 돌려드릴게요. 이게 환급이죠. 많이 낸 거. 하여튼 예스. 또라이예요.
90만 원 더 많이 냈다고 돌려줬는데 이득이래. 여러분 돌려받는 것 자체가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이 냈던 걸 돌려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건 이득이 아닌 거예요. 맞죠?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신병원 좀 약간 그래요. 오케이?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됐냐면 당초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세금이 환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땐 입금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야 이익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당초에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세금이 환급이 돼요. 그걸 수익으로 보게 되면 세금 오히려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냈던 거 돌려받는 건 이익 아니라니까? 알죠? 당초에 비용 인정 받지도 못했는데 그걸 이익으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돌려받았다고 수익으로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많이 냈던 걸 돌려받는 거 아싸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소득세 환급금은 당초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세금을 많이 냈던 걸 돌려받으니까 여전히 입금,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반대로 이건 뭐예요? 당초에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세금이 환급이 된 거예요. 많이 냈던 세금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입금으로 봐야죠. 지금 입금이래. 죄송해요. 이건 법인세 용어가 익숙해져가지고. 당초에 필요경비로 비용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던 세금 더 낸 거 있죠? 더 많이 낸 거, 그거를 여러분들 다 비용 인정 받았던 거예요. 걔가 들어오면 그때는 수익으로 봐요. 맞죠? 그래야지만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당초에 많이 냈을 때 비용 인정받았던 걸 돌려받았는데 수익으로 안 보면 나는 세금을 오히려 줄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한번 잘 고민해 봐요, 여러분들. 많이 냈던 걸 비용으로 인정 더 받았어요.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알죠?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 많이 받았으면 그걸 돌려받을 때는 수익으로 과세가 돼요. 되시겠죠? 그래야지만 이익이 0인 거잖아요. 항상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건 이익이 아니어야 돼요. 됐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수익 당연히 아니죠? 이거 부채잖아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자, 내가 세금을 당초에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그걸 1년 전에 많이 낸 거예요. 과거에. 많이 내서 국가가 돌려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돌려드려 가지고요.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환급금 이자라고 불러요. 되세요? 환급금 이자는 수익으로 보면 안 되겠죠.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까지 쳐서 주는 거잖아, 이번에는. 맞죠? 그랬더니 수익이래. 그 말은 뭐예요? 줬다 뺏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필요경비 이미 했죠? 매출원가 필요경비예요. 알죠? 대신에 매입 애누리 같은 건 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의 지급. 요거 백화점에서 소득 감소했죠? 여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비용 인정해줘요. 자, 이제 주의하실 게 2번에 2번. 저기요. 자, 가사 관련 경비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법인의 대표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법인의 대표자. 받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원래 월급 받자. 물론 무급 우리를 하시긴 하지만.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월급을 받아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자의 급여나 대표자의 퇴직급여는 비용이 아닙니다. 되실까요? 비용으로 인정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예요. 자, 대표자가 이번에 여러분들 퇴사를 합니다. 퇴사는 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네 수고했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어. 퇴직금 줄게. 이걸 뭐라고 혼자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대표자가 급여를 받거나 퇴직금을 받는다라는 건 없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대신에 우리가 부양가족이 종사해서 월급이나 퇴직금 주는 건 인정해요. 비용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여기 있죠.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이거 전부 다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예요. 그죠? 세법은 요거 비용 인정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비용 인정하면 제재의 효과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초과 인출금 이자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은요. 자, 내가 그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사업용 자산이 7천만 원이래요. 그 말은 세무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1억을 빌렸으면 1억 빌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돈 해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자산 같은 걸 사는 게 맞지 왜 빌린 것보다 사업용 자산이 적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억 빌렸는데 사업용 자산은 7천만 원밖에 없대요. 그럼 3천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스톱 치러 갖고 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업무와 무관하게 어디에다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도 좀 할게요.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시험에 냈으니까. 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자, 우리가 매입세 공제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매입세 공제는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지 비용 처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근데 매입세 불공제는 여러분들 비용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매입세 불공제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접대비 100원 지출하면서 매입세 10원 부담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접대비는 11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110원이잖아요. 10원 매입세 못 빼니까 접대비에 가산하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분은 그만큼 못 빼니까 내 지출액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칙은 네, 필요경비를 인정해요. 하지만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애들은 여전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거, 세금 계산서 필요적으로 적혀야 되는 거, 누락한 거, 업무와 무관하게 매입세 불공제 받은 거, 이거 전부 다 세법상 의무 위반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제재 효과를 여전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필요경비로 안 봐요. 되시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애는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책 목적상 매입세 불공제인 거잖아요. 접대비, 업무 관련 있어요. 맞죠? 근데 비영업용 소형수조 이건 뭐예요?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건 못해서 매입세 불공제인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주 주도 말도 할 것도 없고 얘는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한 3개 풀어볼게요. 여기가 진짜 많이 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지만 734페이지. 페이지 순서대로 해야 되나? 페이지 순서대로 할게요. 자, 어디냐면은 693페이지. 자, 693페이지에 여러분 13번인데요. 좀 더러워요. 이 98회가 전설의 회차라고 했죠, 여러분들. 13% 합격률. 그죠? 98회는 저랑 푸는 거 아니면 가급적 안 푸시는 거 추천. 그죠? 혹시라도 스릴 즐기시면 푸시고. 알죠? 자, 볼게요.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핵심은 필요경비 불산입이 핵심은 전액이에요, 전액. 그러니까 전부 다 비용 인정 안 하는 애 고르세요. 그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케이? 예. 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아니에요? 자, 일단 밑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그 다음에 무상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밑줄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할까요? 아니면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을까요? 일부 인정 안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금은 여러분들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렇죠?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원칙은 다 전에 송금 불산, 송금 자꾸 법인세 거네. 다 필요경비 불산이 원칙은. 아셨죠? 대신에 공익 목적이 있으니까 한도는 줘요. 여기까지는 비용 인정.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왜 낚인지 아세요? 왜 낚였냐면 사업과 관계없이라고 하니까 사업과 무관하네? 전액 필요경비 불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부금 자체가 원래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아주 함정판호 함정. 법령에서 정했다라고 했죠.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이라는 거 공익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공익성이 없으면 전부 다 비용 인정하지 않거든요. 조심. 아셨죠? 그다음에 가사의 경비래요. 이건 전액 맞죠? 가사 업무 무관이잖아 아예. 예. 그다음에 벌금 과료 과태료. 전액 송금 불산이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이지 비용 아니니까 전액 송금불산입이죠.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대손금. 대손금이 뭐냐면 우리가 대손이 확정된 걸 대손금이라고 불러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죠. 자, 보세요. 자,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아요. 부도 후 6개월이 지나서. 그럼 대손세 공제받은 것만큼은 내가 비용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대손 상각비 110원 이렇게 하는 건 만약에 내가 대손된 게 100원이래. 아니, 110원이 채권까지 포함해서. 근데 10원만큼은 나중에 내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대손세 공제는. 그럼 대손 상각비는 110원이 아니라 100원만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이해되세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부도 6개월이 안 지났대요. 부도 6개월이 안 지나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큼은 우리가 손해본 거 맞죠? 안 빼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대손금도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건 아니에요. 대손세 공제를 못 받으면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이해되세요? 정말 이거 정말 들어왔던 문제예요. 알죠? 자, 근데 하나 더, 2개 더. 자, 어디냐면은요. 여기 있네. 713페이지. 713. 자, 713페이지에 14번, 14번. 713페이지에 14번입니다. 자, 읽어보면, 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래요. 1번,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 급여. 필요경비에 아니에요. 맞다고 했죠, 필요경비. 그래서 1번은 일단 오다. 맞죠? 동그라미 2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요거 판관비죠, 여러분들. 당연히 비용 인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우리 아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괜찮다라고 했죠. 과세하는 것만큼 당연히 비용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간편장 보면 틀린 거고. 알죠? 동그라미 4번.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요게 뭐냐면 공익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 공익 목적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가끔씩 새마을금고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새마을금고는 여러분 지점장이 다 있어요, 별도로. 맞죠? 그래서 특히 새마을금고, 저도 새마을금고에 돈 있는데 인계동에서 만들었었거든요.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체크카드를 만드는 건 좀 체크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저기 제가 사는 데이 조원동 그쪽이거든요. 조원동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뭐 다른 곳에 만드셨네, 다른 곳에서 통장 만들으셨네요. 당황해가지고, 저희는 안 돼요, 그렇게. 어우, 짜증나다 갑자기. 실제로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같은 데 있죠. 거기는 우리가 공익 목적이 아닌 사익단체. 알았죠? 전액 기부금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셨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면 질 거예요. 알죠? 그래서 답이 4번. 이거 나중에 기부금 쪽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자, 어디냐면 734. 734페이지. 보시면 이해되세요? 더럽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또 냈고 진짜 좋아요 이거. 어려워서. 자, 14번. 자, 사업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그러니까 세법상 수익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환입된 물품의 가액. 여기 매출 환입. 그다음에 매출 내누리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이건 우리 오히려 수익에서 빼야죠. 맞는 말입니다. 수익에 더하지 않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맞아요? 맞죠? 이거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세법에서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 그 뜻이잖아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 여기 핵심 그거죠. 필요 경비에 지출되니까 필요 경비로 인정받았다 그 뜻이에요. 필요 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거나 환입된 경우 그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냈었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은 건 들어왔을 때 수익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거기 환급이 되면. 맞죠? 그럼 얘는 당초에 필요 경비로 많이 냈던 게 필요 경비로 인정받았는데 그게 환입이 되면 우리가 수익으로 봐야 결론적으로 이익이 0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 소득세면 산입하지 않는다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이게 판매 장려금 얘기하는 겁니다.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죠? 세법은 여러분들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판매 장려금 받으면 소득 늘잖아요. 그럼 이거 총 수익 금액 가서 여기. 여기 어디 갔어? 여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총 수익 금액. 그죠? 무지막지하게 돼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진짜 좋아해요. 사업소득에서 좋아하는 동네가 2개가 있거든요. 이제 곧 하나 그것도 할 거예요. 되셨죠? 꼭 외우고 계세요. 이거 아까 했던 거고. 여기 할게요. 여기도 많이 나와요. 여기도. 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